노래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대표 선거 나온 날이잖아요. 그날 이제 노래방을 갔죠. 포금을 하고 뭐 이렇게 슬퍼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자 2명에 남성 5명 정도 됐거든요.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어. 강민정 대변인이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진짜 분노라더라고. 이미 경찰 조사 자기 다 얘기했대요. 했는데 한 번만 더 반복해주겠다 하면서 노래방으로 걸어가던 사람을 이끌었다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안의 본질과 상관이 없어요. 노래방으로 가면 이끌고 가면 성추행해도 돼요? 누가 노래방 가자 했어요. 그 사람은 성희롱 당해도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 성비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마치 인상비평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 술 좋아하잖아. 너 노래방 좋아하잖아. 막 이렇게 심각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당할 만하니까 당했지. 그 소리죠.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조국 대표 이제 오늘 첫 비대위 회의 열고 일성을 남겼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취재한 거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강미정 전 대변인 얘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오늘 조국 대표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뭐 3가지 정도 말씀하시면서 통렬한 반성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당의 뭐 피해자 이름 거론하지 않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강미정 전 대변인 지금 얘기하면서 통화를 해봤잖아요. 피해자는 정작 거기에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 이름 얘기를 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언론에서 하지 말아달라 저한테도 통화를 하면서 그걸 요구하진 않았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조국당이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은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행위와 원인과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 소리예요. 네, 이름 거론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그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김보엽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되는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죠. 저희 또 언론계 선배라서 제가 또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데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진실은 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보엽 전 대변인 어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요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조국당에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저게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금 성희롱 성추행이 뭐 택시에서 있었고 뭐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종합하면 김보엽 전 대변인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아예 안 했다예요. 아예 안 했다. 그중에 몇 건이 아니라 총 10건이 올랐거든요. 네, 1부터 10까지 있어서 하도 길어서 사실은 스킵 하려다가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어서 그렇죠. 꼼꼼히 읽어봤어요. 10개 중에 이제 윤리위에서 인정한 거는 8개예요. 그리고 2개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그래 됐는데 근데 그 8개가 문제가 아니라 김보엽 전 대변인 말은 아예 안 했다는 거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연히 했다는 거잖아. 그럼 자 이게 이제 상충되는데 이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그 캐삭방해가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게 진실 영역도 어느 정도 그레이 존이 있었을 때 하는 소리지 이렇게 전면으로 붙잖아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날아가야 돼요.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왜 윤리위에서 할 때는 그러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당에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리에서 이제 결정할 때 2차 가해 이제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반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은 2차 가해 우려가 없어졌나 봐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수님 예리하시네.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예요. 지금이. 그렇죠. 근데 김보엽 전 대변인이 이제 이거는 제가 강미정 전 대변인하고 제가 승인을 얻은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이 2가지는 꼭 정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윤리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김보엽 전 대변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법원까지의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한 3, 4년 걸리거든요. 이거는 문제 덮자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묵의 원칙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김보엽 대변인 예를 들면 아직 모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대변인에게 유리한 행위예요. 그건 언론이 저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개 입장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2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그 이분이 말씀하신 강미정 전 대변인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주장이 부딪히니까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십시오. 교수님하고. 노래방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날 이제 밤 11시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 조국 당시 비대위원장 전 대표 선거 나온 날이잖아요. 네. 그날 이제 노래방을 갔죠. 그래서 포금을 하고 뭐 이렇게 슬퍼서 알겠어요. 뭐 갔는데 뭐 간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갔는데 11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참석자 이제 남녀해서 여자 2명에 여성 뭐 2명에 남성 5명 정도 됐거든요. 다 가기 원했는데 그런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여기 고소인은 지금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어.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진짜 분노라더라고요. 이미 경찰 조사 자기 다 얘기했대요. 네. 했는데 한 번만 더 반복해주겠다 하면서 노래방으로 그 걸어가던 사람을 이끌었다고 이거 있잖아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이거는 사안의 본질과 상관이 없어요. 노래방으로 가면 이끌고 가면 성추행해도 돼요? 누가 노래방 그렇죠. 가자 했어요. 네. 그 사람은 성희롱 당해도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 성비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마치 인상 비평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가자고 했지. 너 술 좋아하잖아. 너 노래방 좋아하잖아.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네요. 보통 막 이렇게 심각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네. 당할 만하니까 당했지. 그 소리죠. 황당한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좀 똑같은 거. 네,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장은 부딪힌 거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민정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연하지만 나는 앞장서서 식당 노래방을 이끈 적이 없다. 그리고 이때 김보엽 전 대변인이 동석자 중에 2명에게 노래방을 알아보라 했어요. 식당에서. 이 강민정 대변인 주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법정 가서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보엽 전 대변인님이 당내 윤리 그 조사 로펌에서 조사할 때도 이 발언을 양쪽이 다 들었어요. 이미 다 진술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그래서 강 전 대변인 얘기 뭐냐면 요 부분은 식당 앞에 식당 끝날 쯤에 노래방 한번 알아봐라 해서 주변에 2명의 남성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했던 식사 네, 자리에 있던 참석했던. 2명이 노래방을 먼저 간 거야. 그렇죠. 어디가 방이 비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봤더니 한 빈 방을 구했어. 그래서 그 방으로 이동하는데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네. 그 남성 중에 한 명이. 그럼 전화 기록이 남겠죠. 네, 경찰이 현장 검증해서 전화를 따놨대요.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강미정 전 대변인의 주장이에요. 네, 김보엽 전 대변인은 이게 틀리다면 수사기관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따지셔야 돼 이제. 네. 근데 딱 근데 사실은 본질은 아닌데 전혀 어쨌든 본질은 뭐 아니에요. 본질은 이런 것도 주장하니까 그렇죠. 네. 하도 억울하니까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주할 고주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한테.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그리고 짧게 하나만 두 번째 김보엽 전 대변인 주장한 것 중에 삼보일배 과정에서 성희롱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조교 신당이 이제 계엄 때 삼보일배 하면서 안국동 거기에서 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순신 뭐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김보엽 전 대변인 주장은 뭐냐면 삼부일보 자체가 이렇게 성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리나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 이렇게 길로 횡적으로 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뭐 뒷모습도 볼 수 없는 데다가 세 걸음하고 절을 하는데 이런 나중에 어떻게 성적으로 발언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게 들리죠. 저도 처음에 그러다 들렸어요. 예. 그러네 삼부일배 하면서 성희롱 뭐 발언한다. 찻소리도 나고 막 네. 이러니까 뭐 네. 그렇게 말을 막 숨 하겠죠. 차는데 어느 미친 놈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거 강미정 대변인의 이제 저한테 반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해주는 겁니다. 네. 허태진 그대로 따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성희롱 발언을 이때 한 게 아니래요. 이거는 삼보일배 하는 와중에 낮이잖아요. 네. 낮에 하다가 이때 구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소식이 있었대요. 아. 네,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와서. 그래서 이때 삼부일배가 끝나고 이거는 내 낮에 하잖아요. 낮에 하다가 저녁 6시쯤에 세 명이 그 구로구청 쪽으로 간 거예요. 구로구청장이 가서 구로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기자들하고. 네. 네, 모 언론사 팀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김보엽 포함해서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김보엽 전 대변인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더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다 당직자거든요. 세 명이 횡단보도를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16차선이래요. 강 전 대변인 말로는. 구로 쪽에 그런 넓은 길이 예, 있어요. 넓은 8차선 이렇게 오는 큰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섬이 있죠. 횡단보도 섬이 있는 그런 구간이래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김보엽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성적 발언을. 그 같이 대화처럼 세 명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니요, 얘기한 게 들으라고. 아니고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셋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이다. 그럼 김보엽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속닥거리는 걸 아니요. 옆에서 들은 게 아니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셋 다 들었어요. 셋 다 이렇게. 남자 여성이면 셋 다 크게 한 거예요. 이게 김보엽 전 대변인이 성희롱 발언을 그 이순신 관련돼. 너 낮에 보니까 뒤태가 블라블라 하더라. 하면서 그 발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강미정 전 대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이쪽에다 보내요. 예, 김보엽 전 대변인의 이제 보다 직급이 낮은 당직자였어요. 보내니까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외면하더래요.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당 성희롱 발언을 했다. 고로 다시 요약하면 이 성희롱 발언은 김보엽 전 대변인 말처럼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절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절하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한 것처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했나 그렇죠. 보네요. 트릭을 쓴 거죠. 트릭을. 이게 강미정 전 대변인의 주장이에요. 예, 제가 양쪽 반박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냥. 예, 이거 진실은 모르는 거고 김보엽 전 대변인은 뭐 저희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보엽 전 대변인의 주장은 자기는 성추행 뭐 성추행자 성비 가해자가 아니라 의혹의 당사자로 써주래요. 알겠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불러드릴게요. 김보엽 전 대변인 겸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 예. 할 말 있으시면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양쪽 주장을 다 들려드렸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제 수사기관으로 가십시오. 네, 곧 조사 받을 겁니다.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조만간 이번 주에 일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건 수사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알고 있죠. 이걸 이제 와서 페북에 쓰는 이유가 더 궁금한 거 아니냐. 네, 그죠. 이거를 왜 어제? 네, 그것도 1번부터 10번까지 네. 나열을 하면서. 네. 아니 근데 제가 취재한 거는 요거를 이렇게 그 김보엽 가해자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진짜 네. 힘들겠네. 뭐 김모 씨. 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피해자 측에서 알았더라고. 또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예, 이렇게 알고 플레이한 있었어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서 또 조국 대표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또 다른 의심과 갈등으로 이어지면은 진실은 하나고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난 정리돼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지만, 그렇죠. 근데 밖에서 이걸 갖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건 이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그렇죠.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제명을 해서 밖에서 한다는데 끝났죠. 또 징계는. 한쪽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당이 이 조국혁신당이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재발 방지를 한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했어요. 그 당직자들. 근데 거기 가해자 피해자를 같이 모은 거야. 그거 자체가 이게 ABC,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ABC가 안 돼 있는 조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우리 다시는 이런 일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의무 교육을 받자. 전원 당직자들 모여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지금부터 교육이야. 다 와 출석 체크해.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같이 앉자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취지는 뭐야?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내 정책조차도 악화시키는 쪽이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말썽이 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어떤 상식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도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족족이 이상하게 다 덧나는 방향으로 이게 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것도 그 당시에 매우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피해자인데 나이도 어린데 내가 이 교육을 저 사람하고 같이 듣는다?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래. 도와달라 그래. 사회적으로 이런 기구가 많아서.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은 도와줄 기관이 많아. 매뉴얼도 많고. 그렇죠.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온데간데가 없고 우리 법적 절차 다 밟았다. 이런 재발 방지 대책도 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성인지 감수성 대단히 높은 당이다. 외피는 다 했죠. 외피는. 이제 이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전부 사람들이 이런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어떤 소통과 이런 걸 어떤 좋은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관료적으로 왜 보면은 왜 공직자들 흔히 하는 뭐 이런 그렇죠. 대책 저런 네. 대책 네. 해서 쫙 그냥 보도자료 써 사고 나면 안전교육 시키고 이런 거 막 하고 이건 난 정치 관료주의의 폐단이라고 봐요. 이게 바로 정당 관료주의, 정당 관료제의 어떤 그 전형적 폐단이다. 정당은 그런 어떤 관료 과도제 이전에 정치적 결사체고 그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또 지금 이제 그 비대위원 선임으로 또 전쟁이 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도대체 그 당의 문제 아닌 게 뭐야?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왜 이게 한번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나중에 가면 문제 아닌 게 또 뭔지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모든 것은 뭘 갖다가 지금 빨리빨리 대책을 남발하는 때는 이미 늦었고 그건 초기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미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은 조금 침묵으로 좀 비판을 받더라도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어떤 진정한 소통과 탐색 이런 걸로 또 우리 정당이 어느 정도 어떤 그 뼈아픈 희생과 손실이 있어도 감내하겠다는 난 이런 자세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문제를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벌써부터 뭐 어떤 그 당의 상층부가 정보의 비대칭성 일종의 어떤 그 한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진짜 이거 가슴 아프게 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던 단어 경로 있잖아요. 지금 가장 경로해야 될 사람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국 대표시네요. 당신 땅땅땅 그런 날 노래방을 간다? 그렇죠. 가장 경로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사과 우리가 이제 2021년 12월 16일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로 기억되는데 김건희 씨가 그 사과 그렇죠. 눈물의 가식적인 허위학 요구 하고서 사실상 다 개사과다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타이밍 그리고 내용이잖아요. 진정성. 그렇죠. 그럼 다 마찬가지죠. 대국민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 진정성, 뭐 형식, 내용 이미 다 또 그것도 물 건너 갔어요. 벌써 타이밍도. 그렇게 보면 지금이라도 정말로 이런 거야말로 석고대죄가 필요한 거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당 내부적으로도 또 다시 다지는 그런 아주 뼈를 깎는 게 필요한 타이밍이죠. 이 부분에 이제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원내 제3정당입니다. 네, 삼정당이죠. 우리가 지금 정의당 몰락 이후에 어떤 제3의 정치의 유일한 생존자가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당 체제 하에서 제3의 정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국민의힘 해체 말고 무슨 제3의 정치를 하는지 내가 알 길이 없는데 더군다나 내부 문제가 있고 아니 지난번 대선 때 후보도 안 냈고 또 개각 때 데스노트도 없고 말하자면 어떤 초기 창당할 때 그 사회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선거 공간에서 정책 홍보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어떤 그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소수를 지켜줄 당은 제3당밖에 없거든요. 이건 제가 오래 거기에 몸담아봤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시련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런 비전과 가치 때문에 생존하는 거지 누가 억울하고 누가 명예훼손을 당했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오늘 가짜뉴스 유튜버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는 저기 그 사면 이후에 네. 어떤 정치 비전을 했는지를 일단 묻고 싶고 음. 그런 걸 통해서 저기 뭐냐 저 다시 한번 혁신을 당 이름처럼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제3의 정치의 비전을 그래도 만들어 나가고 끝까지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 이런 거 없이는 한국의 양당 프레임의 증오와 적대 정치는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3당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정의당 20년 걸렸다고. 네. 날아가는 건 한 순간이었죠.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고. 네. 민노당 때부터 20년이요. 20년. 그런데 그 당이 없어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뭡니까? 이제 우리 누가 지켜주냐. 그렇죠. 아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왜 작은 당으로 오겠어요? 큰 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올 그렇죠. 겁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마지막에 피난처가 제3당이에요. 갈 데가 없어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저기 뭐냐 저 푼돈 모아서 선거 치르고 그게 제3당의 운명입니다. 감수해야 될 고난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것의 다른 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현장 활동보다는 사실은 저기 뭐냐 맨 뭐 내란종식 검찰개혁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에 제3당의 길로 그게 다 됩니까? 사회권 주장한 것에서 뭔가 미래적인 뭔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사건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이 제3 세력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또 편갈르기에 그렇죠. 불쏘시개로 쏘여버리는 우리 아주 정치권의 고질적인 갈라치기 병폐로 이게 또 소모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수신제갈 못하면 정치 자체에 이런 어떤 그 피해를 준다는 걸 왜 모릅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걸 좀 반듯하게 좀 세워 나가고 그렇죠. 이 정도 정당도 잘만 어떻게 좀 저기 뭐야 성장하고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너무나 불행한 지금 결과 이게. 이런 가치적인 지금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저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 시각이 또 그런 정당이 계속 필요한 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기왕 이렇게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12분인가요 지금 현재가 비례대표 이렇게 했으면 소위 말해서 고난의 행군 길을 걷더라도 정말 진정한 가치적인 어떤 결사체 이런 걸로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하라 그럴 때 많이 쓰던 단어인데 뿌띠 부르주아틱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적당히 겉에 폼나고 어떤 이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의 진정성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러면 기존의 이제 기득권 정당들하고 별로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름에 당 이름에 혁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죽 혁신자에 새신자 아니에요. 그게 저 껍질을 벗긴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살갗을 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간신히 그 이름에 걸맞는 아이덴티티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혹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조국혁신당을 계속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서운한 분들도 있는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취재를 하면 전화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보호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들어가지고 워닝을 줘야 되거든요. 언론이 계속 워닝을 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럼 강미정 대변인이 왜 계속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자처에서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싶겠어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윤리에서 종결이 다 끝났는데도 이 상황을 펼친 것 자체를 반성하셔야 돼요. 당에서는 남 탓하기 전에. 그래서 두 분 모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향한 레드 팀이에요. 이런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좋은 이제 고언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걸 악의적으로 뭐 딱 잡아놓고 뭐 요거 하나만 막 이슈에서 누가 어쩐다 당장 이름해서 싸움 붙이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전체 그런 방향을 거 관심이 잡아드리는 거고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고 그리고 당이 다시 살 수 있게 그게 기사회생해서 또 당이 다시 수습하고 일어설 수 있게 저는 진심으로 그걸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는 먼저 조 대표님 말대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 반성은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그의 상황을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가 만약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만약에 김보엽 전 대변인이 지금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이분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모든 사안이 끝났는데 당 윤리 나온 지가 벌써 6월 25일 3개월이 지났어 거의. 네. 근데 느닷없이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이걸 거짓으로 언론 플레이했다? 아 이분 안 됩니다. 이거는 퇴출이에요. 이거는 갱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수사 상황을. 본인이 한번 보시죠. 은퇴를 안 해도 뭐 이미 이제 국민들이 요즘은 뭐 워낙 투명 사회가 되어 있고 또 모바일 개인 미디어 시대에 이미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 퇴출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